안녕하세요.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이슈앤수다 마더니 유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파일럿 프로그램 하면서 이게 처음 만나고 끝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계속 촬영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되게 신나고 그때 얘기 수다를 참 잘 떨었구나라는 생각했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수다를 떨어서 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 꼭 정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저희 그 프로그램 할 때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사실 말 못했거든요. 네. 이거 한 번 하고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다시 만났으니까 재밌는 수다로 네. 또 네. 많은 분들에게 공감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딱 네. 제 취향에 맞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본방사수 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조성우 교수님 너무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약간 우아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머리도 네, 자르고. 우아하세요. 네. 네. 유 대표님은 2주 동안 유럽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여행 갔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아니 저는 뉴스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뉴스 너무 안 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뉴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느끼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프랑스 테러 때문에 네. 선생님 걱정 많이 유럽 여행 했어요. 가셔서 걱정했어요. 네, 별일 저는 없으셨죠? 그 터키하고 그리스 갔었는데 사실 저희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와. 저희 거기 숙소에 머무르는 중간이어가지고 오. 다른 분들이 막 전화도 오고 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시리아 난민도 네.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갈 때 그 난민들 배에 타고 같이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런 어떤 그 지금 우리 세계의 문제들 그런 거를 절감을 하고 그 난민들의 그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막 그 갑판에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하.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네. 오셔서 네. 확실히 체감하시는 게 저희랑 좀 다를 것 같긴 네. 해요. 전 뉴스에서만 봐도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그래서 그쪽이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 이렇게 같이 이제 섞여 있는 네. 지역에서 네. 특히 좀 그런 문제를 아하. 실감을 하고 또 세밀하게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하게 오셔서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네. 우리 프로그램이 이슈앤수다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볼지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이슈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25일에 첫눈이 왔어요. 춘천에도 첫눈이 왔는데 첫눈 다들 보셨나요? 잘 느끼지는 못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첫눈이 와서 저도 첫눈 온다고 소식 듣고 네. 밖에 나가서 좀 구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첫눈이 오고 날씨도 쌀쌀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또 춘천 중앙 로터리에는 온도탑이 우뚝 섰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인데요. 내년 1월 31일까지 61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네, 그 네. 온도탑이 네네,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2016년도 강원도 예산안입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치열하게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강원도 살림살이가 결정이 되는 순간인 만큼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관심 많아요. 문화예술 쪽에 좀 예산 배정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가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리고 또 한국에서도 인터넷 직구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해외 상품을 조금 더 값싸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블랙 프라이데이여서요. 저도 한번 좀 인터넷 직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해외 사이트 이용하는 게 좀 서툴다 보니까 좀 이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자, 마지막 이슈는 송년회입니다. 우리 송년회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시즌이죠. 예, 그럼요. 스케줄표가 좀 빡빡해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송년회 시즌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얼마 전, 한 며칠 전에도 이 퇴계동에서 오전에 아침 출근 시간에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오전에요? 그거 네. 가끔 해요. 예, 근데 요즘은 또 연말 연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음주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송년회 하면. 그래서 오늘은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수다를 떨어봤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요새 특히 보면 이제 여자들이 음주를 하는 그 기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음주 가무의 나라잖아요. 그럼요. 네. 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술이 빼놓을 수가 없고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음주운전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죠. 지금 그 이제 송년 모임을 하게 되니까 송년 모임이 이제 너무 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좀 송년 문화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늘 그 문화 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어떻게 꼭 술만 먹고 송년회를 하냐. 건전하게 공연도 보고 뭐 이런 거 하자. 하는 뭐 경우도 꽤 그런데 있더라고요. 건전하게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사실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알코올의 기운이 들어가다 보면은 좀 건전하게 사람도 마시면 풀어지기 되는데. 마련이고. 그러니까 송년을 뭐 공연도 보고 그러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또 송년의 맛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 네. 우리나라에 왜 임전무태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몇째 임조무태가 나와요. 아니 뭐냐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그 술 한잔 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는 임전무태가 아니라 전 임주무태로 살았었어요. 네, 술에 임해선 퇴함이 없다. 마음이 없다. 명언이 술을 있네. 대하는 정말 네. 바람직한 자세인가요? 예의를 갖추고 술을 마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과한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과하게 임주무태의 스타일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내가 끊어야 될 때 모르고 또 뭐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술 먹으면 더 당당한 자신감. 뭐 나 술 별로 안 마셨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취했지? 뭐 아니야, 나술 하나도 안 취했어. 맞아요. 꼭 근데 그러잖아요.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이 이제 단골로 하는 멘트가 술 안 마셨다. 근데 어떤 연예인도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이런 어록을 남기고 몇 달 방송계를 떠난 연예인도 있었듯이 안 마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신 양에 비해서 음주 수치가 매우 적게 나올 것으로 미리 예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두 분도 운전을 다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경찰이 이제 세워놓고 차를 막고 이제 부십시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창문 내리고 이렇게 푹 부는데 그때 어떤 불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빨간 불. 아니에요. 술을 안 마셨으면은 거기에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녹색불 들어오면 가십시오. 그러니까 네. 술 마시면 빨간불 들어오죠. 근데 이 주황색 불이 들어올 때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알코올 기운이 있구나. 그리고 맞을 때.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는 정말 마셨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차에 앉아서 음주 부십시오 했을 때는 그 기계 자체에 음주 수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황색 불 이후부터는 내리십시오 해서 빨대를 꼽는 거죠. 그래서 빨대를 부십시오 했을 때 후 불었을 때 이제 음주 수치가 딱 뜨는 거죠. 그게 두 단계군요. 네, 그래서 정확히 몰랐어요. 두 분은 음주 운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음주 사건을 변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록을 자주 봅니다. 근데 요새 음주 그 측정할 때 네.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경찰이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와서 자, 후 부세요. 어머, 그 너무 황당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종이컵에 뭐 이렇게 또 냄새를 어머 너무 이상했어. 한 번 제가 술은 안 마셨지만 창문으로 또 경찰이 이렇게 얼굴이 자, 후 부세요 해서 제가 이랬잖아요. 어머, 차라리 키스를 하시지 그랬어요. 정말 이상했었어요. 그렇게 들이대요? 가까이 그런 예전에 경우도 그랬었어요. 있었나요? 예. 자, 얼굴이 들어와서 자, 후 불어보세요. 이러면서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불어보라고요? 어. 두 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0.5?
아니에요. 0.5는 정신을 잃은 거고요. 0.05부터 시작합니다. 0.5가 정신을 잃어요? 그럼요. 0.05. 그건 굉장히 센 거예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이제 혈액 속에 어느 정도 알코올이 남아 있는지 측정을 하는데 0.05 미만으로 나오면 이제 가라, 집에 가라 해서 훈방 조치를 해주고요. 이제 주황색 불, 빨간색 불 나오면 0.05 이상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거 음주운전 뭐 이제 그 걸릴까 걱정은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처벌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음주운전은 이제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에서 0.1% 미만인 경우에는요. 100일간 면허 정지됩니다. 100일간. 이거는 행정처분이고요. 형사적으로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음주운전 걸리면 보통 이제 음주운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용서해 주죠. 용서 못 받습니다. 요즘은요. 음주운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래요? 범죄라고 처음에 인식이 걸리면 돼서 한 번 정도 처음에 용서해 걸려도 주지 않나? 벌금이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간다. 뭐 빨간 줄이 실제 가는 건 아니지만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전과가 되는 보면 거지, 맞아. 음주운전 하신 분들은 또 음주운전을 해요. 근데 또 문제가 습관성이야. 음주운전 걸려서 0.05%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 없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운전해서 또 걸리는구나. 그러면 음주운전 플러스 무면허 운전. 그래서 죄를 두 개를 짓게 돼서 더 중한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은 이래요. 조금 벌이 약한 것 같아. 다른 나라들 보면 어느 나라는 그러니까 차를 운행을 안 해도 차에 앉아 있기만 해도 총살당하는. 그래요? 왜 바로 죽일 수 있대요.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그런 나라도 그러면 있어요.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하니까. 그리고 저도 보면 뭔가 좀 제재가 더 강하게 해서 예를 들자면 뭐 벌금도 무슨 70만 원, 뭐 100만 원, 처음이라서 좀 300만 그래요? 원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뭐 음주했는데 2천만 원 낸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도 음주 삼진 아웃죄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고 3번째 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용서받기 어렵게 중한형을 선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면허를 있잖아요.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있죠. 2년 정도 후에 면허 다시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그때는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음주운전도 습관인 것 같아요. 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면 경험 하시면 안 돼. 마시는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요게 처벌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 기준 0.05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0.05가 도대체 얼마가 돼야 0.05인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작은 맥주 한 병 정도면은 0.05 미만이다 뭐 이러긴 하는데 사실 자기 틀리죠, 상태에 뭐. 따라서 이게 달라요.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또 이제 남성 중심 그런 이제 조직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업무의 일종으로 회식에 이제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술을 이제 굉장히 권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맞아. 예, 그러다 오죽하면 권주가가 술권하는 있겠어요. 사회. 권주가가. 근데 이 음주도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거를 좀 촉발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도 습관이라고 그거 봐요. 습관이고 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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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하면 뇌 전두엽의 기능이 좀 자제력을 잃게 된대요. 근데 나는. 전두엽이라는 게 좀 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폭력성을 좀 억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제력을 잃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술을 안 마셨을 때도 자제력을 잃을 때가 한두 번. 전두엽에 이상이 있으실 수도. 난 그게 문제인가 봐. 술 안 먹었을 때도 자제력 있는데. 저희 후배가 그렇게 꼭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근데 그 친구가 그 차를 굉장히 아껴. 그러니까 차를 놔두고
뭐 이제 그냥 마시고 이제 차를 두고 가는 게 싫은가 봐요. 근데 이게 된통 한번 당했거든요. 아침에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한 번 세게 당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리운전 기사가 그냥 도로 한가운데 차를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무슨 일이 있냐면은 주파라치라는 게 있대요. 음주운전자만 쫓아서 음주운전자만 쫓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꼭 대리를 시키는데 그 왜 술 마신 다음에 유독 더 차가 반드시 안 돼 네, 있어. 맞아요.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저는 대리운전이 내린 다음에 제가 꼭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아파트 지하니까 주차장이니까 그게 하거든요. 음주운전이에요. 그거 걸리는 거죠. 네, 일단 도로교통법에서는 뭐 유료 도로나 정말 우리가 도로라고 보는 도로를 이제 도로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특히 이제 몇 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 아파트 들어가는 이면 도로 그런 것도 전부 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도로가 돼요. 그거 궁금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가 이렇게 그 법에 위반이 되는 곳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거 늘 궁금했어요. 법상 이게 위반되는 도로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상책은 정말 안 잡는 것, 운전대 안 잡는 게 상책이고요. 운전단자가 발로만 하면 안 되나? 그것도 잡진 않고 음주운전입니다. 발로? 근데 요새 이것도 있대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스마트폰에 앱 어플이 있어요. 깔아서 네, 맞아요. 음주 단속을 어디 피할 어디 수 있는 음주한다, 뭐 단속한다 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거 거. 있대요. 참 유용할 것도 같은 느낌이지만 안 되지. 네, 그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 단속하는 곳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또 오지랖도 넓지. 그 어디서 단속한다라고 이렇게 앱에다가 올려주면 그 장소가 이제 빨간 풍선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러면 그 앱을 이용한 사람들은 거길 피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게 너무 일반 사람들이 그 앱을 너무 의존을 하니까 이제는 30분 단위로 장소를 막 옮긴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뭐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단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꾸 이제 연구하고 이게 진화가 그렇죠. 되는 거죠. 단속 네. 피한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 술을 먹고 아니, 그러니까 안 뭐 걸리는 방법? 뭐 술을 마시고 무슨 초콜릿을 먹으면 뭐 어떤 데든지 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는 몇 얘기가 가지가 있고, 있기는 해요. 네. 이제 뭐 물 마시는 물을 거? 많이 마실 것 그리고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나 그거 수치 인정 못한다. 호흡 측정 수치 인정 못하니까 나 혈액 채취하겠다 해서 가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게 더 100% 나지 높게 않나? 나옵니다. 네, 100% 높게 당연히 그럴 나와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음주운전하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해요. 근데 거부했을 때. 거부했을 때. 이제 한 번 보십시오. 두 번 보십시오. 세 번째부터는 단속이 되는데요. 음주운전보다 음주 측정 거부죄가 더 중하게 처벌이 되는 게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음주 측정 거부는 3번 거부하면 바로 처벌되고 공무집행 방해. 바로 음주 면허 취소가 돼요. 어찌됐든지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 자체는 이제 나쁘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좀 이렇게 술을 마실 때 뭐 차를 가지고 왔다 내가 운전을 할 거다 이러면 좀 강제로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이, 한두 잔은 아니. 괜찮아 하고 자꾸 술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권할 때 이제 먹다 보면 사실은 한두 잔으로 안 끝나잖아.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한두 잔 마시면 그다음에 세 잔 먹고 싶고 해서 저도 이제 사실 한두 잔은 마셔요. 세잔 먹고 근데 이게 더 먹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인 거지. 그러면 그 경계 시점에서 딱 저희가 사실은 그 0.05 기준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때가 그냥 적절히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는 하는데 그게 우리가 판단을 좀 제대로 못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입이라도 됐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좋은 거고. 방법이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안 한다고 해야죠. 생각을 해야지. 안 해야죠. 네. 근데 음주운전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형사적인 처벌에서는 형법을 범위를 넘어서서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음주운전을 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게 음주운전에 이제 적발이 돼서 면허가 취소가 된 어떤 사람이 또 운전을 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 무면허의 음주까지 해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치웠는데 그 처벌될 것이 두려워서 그 아이를 총으로 여기, 쏴서 총이 어디 예, 있었어? 총으로 쏴서 산에 유기했던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그럼요. 또 우리 춘천에서도 야간에 음주운전 하다가 또 쓰레기 미화원 형제를 맞아요. 또 형제. 사고를 낸 경우가 들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범죄로 이어져서 행위자는 더 큰 처벌을 받고 또 정말 죄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정말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문제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또 막 너무 끔찍한 일들이 더 커지고 이러는 거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술만 마시면 그냥 운전을 그 과시. 아, 나 괜찮아. 뭐 이런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여럿이 마실 때 서로 집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게 관찰과 또 이렇게 서로 좀 배려해줘야 그런 게 돼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하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주는 즐겁지만 그 음주 운전으로 이어질 때 여러 가지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또 음주운전 자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병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 좀 많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 연말을 건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도 알게 예, 되시고 그거 처벌 기준 그다음에 그 음주운전 때문에 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것도 또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다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음주운전 없는 행복한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는 하지 말아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서로 하지 못하도록 말려주셔야죠. 우리 그 춘천 또 강원도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 없는 아주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연말 맞으세요. 네, 이미 연말 잘 연말 얘기. 보내십시오. 네.